자, 요번에 있었던 문제 10번이죠. 주어진 문제는 원래 기출문제에 있었던 프린트물에 있었던 문제에서 숫자 정도만 변형이 된 건데 일단 4의 x제곱 마이너스 8이랑 a 플러스 로그 4x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역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에 또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y는 한 번씩만 사용이 되게 해달라는 조건 한 가지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뭐 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풀어보셨을 만한 문제니까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절대값 4의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이렇게 y 꼴 8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찍고 올라가는 애겠죠.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정역이랑 치역을 완비성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x축을 하나를 복사해서 끌어다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y축을 하나를 복사에다가 끌어넣겠어요. 얘랑 y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확실하거든.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y는 a 플러스 로그 4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충분히 작은 음수는 이 함수에 의해서는 결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따라가셨었어야 돼. 즉 여기에 오는 값이 0을 기준으로 나뉘었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럼 이제 함수를 세 토막으로 쪼갤 거예요. 0보다 작을 때 한 번. p가 0인 상황 여기까지 포함이죠. 그 다음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을 때를 하나를 정해 주셔야겠지. 왜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냐면 x좌표 입장에서 여기 초록 파란색을 1번 토막이라고 할게요. 1번 토막은 정역을 이만큼을 커버를 해주는 거야. 근데 y는 7부터 8까지만 반영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7부터 8까지의 y만 표현이 됐다. 8은 또 안 되죠.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의 치역이 어떻게 잡혀주셔야 되냐면 이 8이랑 정확히 일치시켜 주도록 잡아주셔야 모든 y가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파란색 토막이 y를 이만큼 커버를 해주셨으면 빨간 토막이 y를 이만큼을 커버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자 이쪽에서 보시면 똑같이 8이 되는 x좌표를 구해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8이니까 4의 x제곱이 16이 될 수 있게 x좌표는 2로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 2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3번 토막 3번 토막의 그래프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만큼의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녀석 있죠? 로그 ax 플러스 4의 x 이 녀석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 이만큼을 정의역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열리는 윈도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치역이 실수 전체를 커버를 해주려면 여기서부터 모든 실수를 다 커버를 해주셔야 돼. 즉 7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실수를 다 커버를 해주면서 정의역을 맞춰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한 공간에서 모든 좌표를 한 번씩만 건드리면서 가도록 해주면 되니까 함수가 올라가서 정확히 이 점에서 멈춰주셨어야 된다. 즉 2,7에서 멈춰주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 P가 0이 되고요. Q가 2가 되면서 P 플러스 Q는 센터에 2분의 P 플러스 Q는 1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보라색 점이 의미하는 거 한번 봅시다. 뭐냐면 F 말고 여기 A에 로그 4의 X에다가
x좌표에다가 2를 대입하면 y좌표가 7이 뜨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f의 1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f의 2분의 0 더하기 2니까 1 구하시면 a 플러스 로그 4의 1은 0이니까 없어지니까 요게 지금 2분의 1인 거 감안하시면 얘만 싹 이항을 해주시면 2분의 13이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3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10번은 이 정도.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린트본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 정도만 변형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의고사 문제에서 살짝 이제 변형된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얘는 풀어주자면 무슨 얘기냐면 x의 2n제곱이 f의 t이거나 또는 f의 x가 0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또 문제를 굉장히 영리하게 최고차항 개수를 마이너스 1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양수인 게 적어도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음수인 게 무조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게 확실히 짝수 제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값 있잖아. ft라는 녀석은 어떤 것만 들어올 수 있냐면 0보다 큰 것만 들어올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0보다 같은 게 돼버리면 얘랑 중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수가 4개가 안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면 뭐 이런 게 있겠네.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ft라는 걸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t가 이렇게 하면 ft랑 만나거나 혹은 즉 무슨 말이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ft의 n분의 1제곱이 되도록 해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일단 x의 2n제곱의 ft가 들어오는 녀석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게 x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 자체가 ft라는 거를 결정을 한번 해주시면 이 ft가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 있는 짝수차항의 x의 2n제곱이랑 만나는 근이 2개가 발생을 하고 또는 요 2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발생을 해서 그럼 만족하는 게 x좌표가 이렇게 4개가 발생을 하겠구나. 여기가 아니죠. 요 x좌표죠. 이렇게 일단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나는 어떻게만 가도 될 것 같냐면 어쨌든 fx가 요게 이제 함수값이 양수인 정수의 개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양수인 정수 t가 0,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0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2개가 대칭성에 의해서 0, 알파, 베타, 감마일 수 있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정수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뽑은 게 아니라 모든 정수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거든. 그럼 3개가 나오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면 대칭성을 정수가 다 빠그라뜨리면서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만족하는 정수가 얘랑 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겠다. 그죠? 이게 굉장히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나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정수에서의 함수값이 3이다. 요거 일단 먼저 써볼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하나를 그리죠. 그리고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3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여기 한 번만 볼까? 마이너스 2는 뭔가의 세제곱근인 실수다. 그럼 이 뭔가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F0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2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X좌표가 알파가 되는 상황인데 0이라는 0을 찾아보니까 0이랑 만나는 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2였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구나. 뭐가 있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요 길이의 제곱이 요 길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델타 x 제곱이 델타 y거든.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게 있으시면 당연히 y의 변화량은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x의 변화량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꼭지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좌표가 요 길이 제곱이 요 길이다라는 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요 길이의 제곱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 근데 이게 이웃한 정수가 되게 해주셔야겠죠? 이웃한 정수는 아니어도 정수가 되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어떤 값을 가져서 델타 y는 델타 x의 제곱이 되고 델타 y는 델타 x의 제곱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비율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 식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겁니까? 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가 이렇게 세 개가 딱 하나, 둘, 세 개로 결정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정수값이 3이라는 정수를 가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y는 x제곱의 대칭 성질을 이용을 해보시면 자연수로 잘라보시면 1, 4, 9,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는? 16이 나오는 성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이랑 16이 y는 x제곱의 성질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는 4겠구나. 그럼 4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였겠구나? 4였을 테니 이 길이가 16이 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시켜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 y는 마이너스에 x에 플러스 3이랑 만나는데 어디니? 하나, 둘, 세 개의 이웃한 정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f의 제로가 지금 얼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냐? 마이너스 12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식을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정수 자체가 이렇게 세 개가 이웃한 세 정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0에서부터 4만큼 진행된 이 값이 4가 되시고 여기가 이웃한 세 정수니까 요렇게 세팅을 해버리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x좌표 3, 여기 x좌표 4, 여기 x좌표 5야. 그러면 이 녀석은 fx가 3이랑 5에서 3이 되게 해주시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쌤, f에 제일 가까운 2를 한번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을 해주시면 정확히 몇이 되냐? 0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x가 2가 되고 여기가 x가 6이 되네. 그러면은 양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가 3, 4, 5 이렇게밖에 없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 fx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 x-2 곱하기 x-6이구나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다 왔어. 왜냐하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4고 감마가 5인 상황이기 때문에 f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갈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2감마 10 더해주면 9를 집어넣는 거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 7 곱하기 여기가 9를 집어넣었으니까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1이에요. 이렇게 뽑아버리면 계산이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문제가 성립이 되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객관식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함수를 설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정수인 t가 정수이면서 ft가 양수가 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fx가 0이 되는 애가 두 개가 있어 주셔야 된다. 왜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셨다면 근의 개수는 4개는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딱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답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13번입니다. 세실수 ABC에 대해서 세수의 합이 2파이고요. PQ가 양수일 때 이런 조건이 있었어. 이때 얘를 구하십시오 이런 건데 최대 최소인데 일단 여기 코사인 C는 하나는 박혀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A 플러스 B는 여기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 2파이 마이너스 C거든. 그럼 얘가 사인에 4파이 마이너스 C면 어차피 주기 2배니까 까시고요. 마이너스 사인 C가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주어진 식 자체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C 플러스 4 코사인
C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4 코사인 C 플러스 4인데 이거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그리겠지만 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어쨌든 2분의 1에서 극대가 되는 건 오케이인데 이제 코사인 C의 범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C의 범위는 어디서 체크를 하느냐? 여기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C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 풀다가 내가 코사인 C가 필요하면 코사인 C를 구하러 가야지. 그래서 식을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코사인 C는 3 곱하기 P큐분의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죠. 뭐 푸는 방법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두 식으로 한번 보시면 3Q분의 P 더하기 3P분의 Q니까 이거 뭐가 성립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런 게 성립을 하네. 그러면 이 식의 코사인 C라는 게 3분의 2에서부터 코사인의 C가 어디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1까지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거야. 즉 얘는 2분의 1에서 축을 갖는 2차 함수의 일부지만 나는 관심이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구나. 어디서부터냐면 3분의 2에서부터 1까지만 보겠구나. 그럼 최대 최소가 어디가 발생하는지는 굉장히 명확해지죠. 1 집어넣었을 땐 계산이 쉬우니까 얘는 최소값이 될 것 같고요. 스몰 n. 최대값은 이거 그냥 4를 넣고 계산을 할게요. 4를 묶어내주시고요. 코사인 제곱이 이제 얘 제곱이니까 9분의 마이너스 4가 하나가 붙고 그 다음 코사인 C 자리는 3분의 2지만 9분의 6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자리에 9를 싹 집어넣어주시면 얘가 9분의 44로 최대값이 나오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시면 M 나누기 M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번분수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라지 M 자리에 9분의 44 스몰 M 자리에 4 약분하시면 9분의 11이 내가 원하는 값이겠다. 그럼 계산은 한 2줄에서 3줄 정도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특을 풀어본 친구들은 좀 문제를 낯익게 공부를 했을 수는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시행된 2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 22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희 반 친구들 수업 때 이걸 한번 다 했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고요. 우선은 두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지수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 거리가 5분의 1이 되게 하는 건데 사실은 원래는 거리니까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친구를 보시면 얘가 얘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얘는 0부터 출발이고 얘는 양수부터 출발이니까 얘들 둘은 대소가 절대로 뒤집히지 않아요. 그래서 f랑 gx의 그래프 개형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 fx는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게 f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 gx는 3분의 1의 k라는 어떤 양수에서 시작해서 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5분의 1 난다고 하면 당연히 g가 f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10분의 1이 딱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이 문제 해설을 찾아보시면 판별식으로 풀기도 하고요. 뭐 계산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이런 거를 제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특성으로 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두 개의 차니까 gx-fx죠. 3 곱하기 9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뭐가 되는 시점을 찾아라. 10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3의 x제곱을 새로운 변수로 치환을 하겠죠. 치환하면 변역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나는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로 몸을 먹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항을 먼저 한쪽에다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3 곱하기 2u제곱에 마이너스 6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갔는데 이게 10분의 1이나 3분의 1의 k제곱이 들어갔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에 매력적인 상수항이냐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이대로 두시고 옆에다가 10분의 1을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잡아두시면 얘를 만족하는, 보시면 t라는 것은 x가 두 개 t1, t2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면 t가 두 개가 개수죠. t가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u라는 것은 사실 3의 t1 제곱이랑 3의 t2 제곱이니까 둘 다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범위가 나오면 늘 얘기하는 것이 축의 범위 자체를 이쪽 사분면에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그립시다. 그래서 0이랑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고 센터는 아시겠지만 6분의 1일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 차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질 뭐냐면 델타 x는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델타 y는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거든. 그럼 요 길이가 6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제곱 36분의 1에다가 최고차 한계수 3이 들어갔으니까 12분의 1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뭐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어디 쓰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에만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는 상황이 언젠고 보시니 K가 1이면 얘가 더 크니까 음수로 내려오겠죠. 2일 때까지도 음수로 내려와 있겠지. 근데 여기가 3이 실리는 순간부터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아지니까요. 절대값이 양수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K가 2일 때, 1일 때만 음수였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K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러면 내신이라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10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니까요. 9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가 맞겠죠. 근데 K에다가 1을 대입하셔도 음수긴 하거든. 1을 대입하면 10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30분의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이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 절대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가 1인 상황 마이너스 3분의 27은 여기 와 있는 거지. 마이너스 30분의 7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실근이 두 개가 나오려면. 물론 이거를 판별식으로 계산을 오셔도 좋겠지만 얘가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좌변이 결과적으로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u 제곱 마이너스 u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90분의 1이니까 플러스 90분의 1이 꼴 제로에 근이 3의 t1 제곱이랑 3의 t2 제곱인데 쌤 제가 구하는 게 요거요 두 개의 합이었는데요. x의 두 근의 합이었는데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두 개를 곱을 구하면 되네.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27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시고요. 그럼 다 구했어. 문제에서 뭐 곱하기? K 곱하기. 문제를 조건에 만족하니 K는 몇이었다? 2였다. 그쵸? 그 다음 3분의 1의 P제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의 마이너스의 T1 플러스 T2 제곱이니까 두 근의 곱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의 역수니까 정답은 2 곱하기 270, 54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아주 짧은 계산으로도 충분히 답을 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자꾸 이제 1학년 애들은 이제 그래프를 보는 눈이 없고 또 이제 원래 문제집의 해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과서라는 것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써주시는 거다 보니 판별식이니 뭐니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 필요가 있었겠지만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을 배우면은 또 수능 준비를 하면 훨씬 더 그 경향이 강해질 텐데 결국 그래프 안에서 해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산이 훨씬 편하고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잖아. 1일 때, 2일 때 내가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언제고 내가 구하는 건 뭔지까지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판별식이다. 이게 어차피 뭐 얘랑 얘의 관계가 이게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다로도 올 수 있겠었겠지만 K의 1이랑 2를 각각 집어넣고 이 식의 판별식을 계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계산이란 말이지. 그래서
치환을 하세요. 치환을 하신 다음에 범위를 쓰시면 양수인 실근 두 개가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리시면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하고 풀어버리면 끝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실제 문제풀이에서 계산을 했다면 뭐 여러 가지 사고를 거쳤어도 한 3, 4분 정도 안에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원래 문제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처리를 하고 나면 같은 함수 곱하기 같은 함수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기가 훨씬 편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단일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프 문제로 풀어준 적도 없고 저는 이게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원본 문항도. 사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날 아침에 제가 예열문항 솔루션을 드리는 데에 이 문제가 포함이 돼 있었었고 그 예열문항 솔루션에도 단위원으로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에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곱하기 x고요. 얘는 간편하게 바꿔서 마이너스 사인에 4분의 파이 x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우함수니까 그냥 fx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에 4분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 얘가 양수다. 즉 얘가 음수다라는 것이고 4분의 파이 x라는 각은 사인이랑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 즉 4분의 파이라는 녀석의 동경은 제244분면 또는 제4사분면에 들어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단위원을 그려두시면 움직이는 폭이 있잖아.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로 그려지는 이 4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로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4분의 파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원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단위원이겠지. 그랬을 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선이 놓이는데 그 중에 2, 4분면에 있는 녀석은 동경이 얘밖에 없구나. 4, 4분면엔 동경이 얘밖에 없구나. 즉, 이 두 개의 동경만 해석을 해주시면 4분의 파이 x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4분의 파이 x는 뭐야? 이거 한 칸이 4분의 파이거든. 그럼 0에서부터 x가 0일 땐 여기 있고요. 1일 땐 여기 있고요. 2일 땐 여기 있고 3일 땐 여기 있고 4, 5, 6, 7 이렇게 와 있다는 소리죠. 8은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건 뭐냐?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온다는 말은 각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각의 부호라는 것은 각의 회전 방향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에 이런 값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동경이 여기 그려진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동경은 뭐랑 뭐밖에 없냐? 얘랑 얘밖에 없죠? 2, 4분면에 있거나 혹은 4, 4분면에 있거나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6 저쪽에 두 개 더해서 2 빼주시면 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프 그리면 막 두 개가 다 돌잖아. 이게 얘 그래프를 그리시면 사인 따로 그리고 코사인 따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미적분 2를 예습한 친구들은 백악 공식으로 사인이 2분의 파이 x가 음수다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겠지만 각에 대해서 보시면 같은 동경의 x좌표랑 y좌표란 말이지. 그러면 x, y의 부호가 다른데 올 수 있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의 동경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풀릴 수 있다. 이건 이제 본풀이 때도 수업 때도 계속 저는 이게 그래프 문제 아니다. 얘는 단위원에서 푸는 문제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좀 까다롭거나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한번 쭉 한번 풀어봤고요.
총평을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을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을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효율적인 숏컷을 잘 평소에 연습을 하셨으면 사실 시간 내에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아직 10시가 조금 안 됐는데 이게 오늘 친 시험 오늘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요거 하기 전 작업으로 자료 타이핑 다 하고 그다음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푼 걸로 손풀이까지 편집을 해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데 하루니까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업 때 늘 하던 접근법대로 숏컷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어지 프린트물에서 봤던 문제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어야지 얘를 답지처럼 그래프 보고 풀어서 갔으면은 이 시간 60분 안에 지금 주어진 시험을 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기말고사 범위로 보시면 삼각함수의 활용이랑 수열이 나옵니다. 수열 쪽이 여러 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은 좀 피로가 많이 쌓이고 시간이 더 쪼달리는 과목이거든요. 개수를 잘못 세거나 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숏컷을 찾기 위한 행동 강령, 행동 영역에 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기말고사 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끝!